안녕하세요. 노후건강사전입니다. 오늘도 노후건강사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운동 끝내고 나서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 하나, 저녁 식후에는 입가심으로 포도 몇 알, 그리고 간식처럼 건포도나 말린 망고를 한 줌 집어 드신 적 말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과일들이죠. 게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과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이롭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어르신들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내과 전문의로만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과일도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과일을 먹어도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5세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혈압도 크게 문제 없었고 혈당도 관리가 잘 되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당이 무려 300에 가까웠고 당화혈색소는 9%를 넘어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분은 여름마다 즐겨 드시던 과일, 바로 수박 때문이었습니다. 수박이야 물이 많으니까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로 매우 높습니다. 각설탕 3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수박 한 조각 안에 숨어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한다고 드셨던 수박이 오히려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릴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입니다. 제가 실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경험한 사례, 그리고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 내가 평소에 먹던 그 과일이 이렇게 위험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놀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식탁, 냉장고 속 과일을 단 한 번만 바꿔도 혈당이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지방간이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희 노후건강사전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행복한 인생을 위해 매일 최신 의학 정보와 생활 속 지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분명히 다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도 줄어들고 신장의 기능 역시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한 개를 드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젊었을 때는 칼륨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좋은 간식이었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칼륨이 몸에 쌓여서 부정맥과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당뇨 합병증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좋다고만 알고 있던 과일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건강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과일 4가지를 꼽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건강 과일 4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포도입니다. 여러분, 포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탱글탱글한 알맹이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터져 나오죠. 게다가 포도에는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몸에 참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는 포도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1세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평소에 술도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거의 피하셨습니다. 저는 건강식만 먹습니다. 라고 늘 자랑하시던 분이죠. 그런데 정기검진을 하다가 복부 초음파를 찍었더니 간에 지방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중증 지방간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평소 즐겨 드시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포도 한 송이였습니다. 포도가 항산화에 좋다길래 매일 먹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에는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포도당 8지, 과당 8지, 즉 총 16지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설탕 4개 분량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당분이 이중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포도당은 바로 혈당을 올려서 당뇨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과당은 간으로 들어가 지방으로 변합니다. 결국 혈당과 지방간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과일이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포도를 먹을 때 껍질을 버린다는 점입니다. 포도 껍질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많은데 알맹이만 먹게 되면 당분만 고스란히 흡수하게 됩니다. 혈당은 더 빨리 오르고 간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73세 환자분은 포도를 간식처럼 매일 드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2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포도를 끊고 나서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포도를 조금만 먹어도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금방 피곤해지고 식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또는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포도 속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혈당 변동이 매우 위험합니다. 어지럼증, 실신, 심지어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농약 잔류입니다. 포도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다 보니 농약 성분이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는 간이 해독을 잘하지만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이 독성 물질이 오래 남게 됩니다.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는 산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위 점막이 약해져 있어서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포도는 젊었을 때는 항산화 효과 덕분에 도움이 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혈당, 지방간, 위 건강, 신장 건강까지 여러 부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는 무조건 몸에 좋다 라는 생각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지방간,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포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첫 번째 경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포도 혹시 지금 당장 꺼내 드시려는 건 아니겠죠? 잠시 멈추시고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신 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과일은 여름철이면 거의 모든 분들의 냉장고에 들어 있을 겁니다. 시원하다고, 수분이 많다고,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과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혈당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과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름철이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 수박입니다. 여러분, 여름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상상만 해도 입안이 달달해지고 갈증이 풀리는 기분이 드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몸에 좋다. 여름엔 수박만큼 좋은 보약이 없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수박이 정말 좋은 과일일까요? 제가 진료했던 68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름마다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물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부담 없는 과일이라고 믿으셨죠. 하루에 두세 조각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당화 혈색소가 8.5%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6%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분이었는데 여름이 되자 혈당 조절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원인은 바로 수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박의 혈당 지수를 아십니까? 무려 72입니다. 이는 포도당을 직접 섭취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수박은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섬유질이 있어야 당분 흡수가 느려지는데 수박은 그 보호막이 없으니 당분이 그대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수박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순식간에 20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자주 느끼시죠? 물 대신 수박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수박은 오히려 탈수를 부르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3세 환자분은 더위를 식히려고 수박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곧바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혈당 쇼크가 온 것이죠. 다행히 빠르게 치료해서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박은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을 확 올렸다가 곧바로 떨어뜨려서 어지럼증, 피로, 심지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이런 혈당 변동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수박은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수박을 많이 드시면 탈수와 전해질 이상으로 근육 경련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박을 많이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한의학적으로도 수박은 찬 성질의 과일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찬 성질의 수박이 위장을 자극하고 설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도 여름만 되면 배가 자주 아프다 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수박을 많이 드시는 경우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달콤하지만 65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을 망가뜨리고
위장 장애와 전해질 불균형까지 일으킬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름에 뭘 먹어야 하나요? 시원한 과일이 먹고 싶을 땐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곧 65세 이후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항산화에 좋다, 피부에 좋다 하고 알려진 과일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간식처럼 많이 드시는 말린 과일입니다. 여러분,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말린 파인애플, 마트나 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죠. 또 건강식품 코너에도 천연 간식이라고 진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다 라는 광고 문구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말린 과일은 65세 이후에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당분 농축입니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사라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당분은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포도 30지, 즉 한 줌 정도 되는 양의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무려 20지이나 됩니다. 이건 각설탕 5개 분량입니다. 생포도 한 송이와 비슷한 양인데 당분은 훨씬 많습니다. 말린 망고는 더 심각합니다. 말린 망고 50지에는 당분이 35지이나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 9개 분량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설탕을 입혀 만든 제품도 많습니다. 포장지 뒷면 성분표를 보시면 설탕, 시럽이라는 글자가 꼭 들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드시면서 천연 건강 간식이라고 믿으셨다면 정말 위험한 착각이셨던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건강을 아주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군것질 대신 건포도만 먹는다 고 하셨죠. 매일 티스푼으로 한 줌 정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액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무려 9.1%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6.5% 이하인데 이 수치면 이미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음식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범인은 바로 건포도였습니다. 건포도를 끊고 난 뒤 3개월 만에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말린 과일은 정말 무서운 당분 폭탄인 셈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첨가물입니다. 대부분의 말린 과일에는 색깔을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이산화황 같은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맛을 더 진하게 하려고 설탕 시럽을 바르기도 하죠. 노년기에는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화학 첨가물이 몸에 더 오래 남습니다. 결국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말린 과일은 포만감이 거의 없습니다. 생과일은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서 금방 배가 부르지만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 있어서 계속 먹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설탕 10개, 20개에 해당하는 당분을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린 망고 한두 조각만 먹으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봉지 절반을 비워버린 적, 그 후에 입안이 마르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두통이 생긴 적, 이것이 바로 당분 과다 섭취의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말린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린 뒤 곧바로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혈당 변동이 곧바로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손실도 문제입니다.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말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됩니다. 즉, 좋은 영양소는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된 것이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린 과일은 65세 이후에 절대 피해야 할 이유가 4가지입니다. 첫째, 당분이 35배 농축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둘째, 설탕, 시럽, 방부제 등 첨가물이 많다. 셋째, 포만감이 없어 과식을 부른다. 넷째, 비타민은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남는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나 찬장 속에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무심코 건강 간식이라 생각하고 드셨던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과 간을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가지 과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도, 수박, 그리고 말린 과일. 이 과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4번째 과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챙겨 드시고 운동 후에도 습관처럼 드시는 과일입니다. 에너지 보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믿고 계신 과일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편리합니다.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맛도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운동 후 에너지를 보충해 준다.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에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바나나 1개, 운동 후에 바나나 1개, 간식으로도 바나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바나나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칼륨 과다 문제입니다. 바나나 1개에는 칼륨이 약 358mg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칼륨을 잘 배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속에 쌓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지면서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6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바나나 2개씩 드셨습니다. 바나나는 건강식품이니까 괜찮다 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2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 사이인데 이미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혈당 상승입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62입니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바나나 1개만으로도 혈당이 150에서 2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방간 유발입니다. 바나나 1개에는 과당이 약 5.7g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근육에서 쓰이지 않고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당이 많아지면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건강에 좋다 는 말만 믿고 바나나를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결과 지방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나나 섭취를 줄이자 서서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면서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바나나를 계속 먹으면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칼로리입니다. 바나나 한 개는 약 105칼로리입니다. 이는 밥 반 공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운동량이 적은 노년기에 바나나를 매일 드신다면 체중이 쉽게 늘고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나나가 왜 위험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바나나는 몸에 좋은 줄만 알았어요. 설마 바나나가 제 건강을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심장, 혈당, 간, 혈압 모두에 부담을 주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포도. 둘째, 수박. 셋째, 말린 과일. 넷째, 바나나. 이 4가지 과일은 65세 이후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과일 하나만 바꿔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지방간과 심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포도, 수박, 말린 과일, 그리고 바나나. 이 과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나요? 어떤 과일이 건강에 이로운가요? 오늘부터 소개해 드릴 4가지 과일은 65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입니다. 첫 번째로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은 바로 자몽입니다. 여러분, 자몽은 흔히 다이어트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트에서 자몽 주스를 보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몽은 단순한 다이어트 과일이 아닙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자몽의 혈당 지수, 즉 GI는 25에 불과합니다.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몽을 식후에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급격한 혈당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둘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 자몽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셋째,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자몽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몽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한결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칼로리가 낮습니다. 자몽 반 개는 고작 40칼로리 정도입니다. 포만감은 크지만 칼로리는 낮으니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환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복부 비만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토스트와 함께 자몽 반 개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150에서 135로 내려갔습니다. 체중도 2kg 줄었고 허리 둘레가 3cm 감소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일부 심장약과 함께 드시면 약효가 강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특정 약을 드시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신 뒤 안전하다면 자몽은 정말 훌륭한 건강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자몽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중을 줄이고 혈압까지 낮춰줍니다. 칼로리도 낮아서 부담이 없고 포만감도 충분히 줍니다. 다만 약물 복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집에 자몽이 있다면 내일부터 아침 식사 후에 반 개 정도 챙겨 보시길 권합니다. 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과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당과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줄어드는 경험,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좋은 과일, 자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두 번째 좋은 과일은 달콤하면서도 혈당 관리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노년기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습니다. 앞서 첫 번째 좋은 과일, 자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혈당 관리, 체중 조절, 혈압 안정에 효과적인 과일이었죠. 이제 두 번째 좋은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초록빛이 매력적인 과일, 작지만 강력한 영양을 품고 있는 과일, 키위입니다. 여러분, 키위는 작고 새콤달콤합니다. 처음 맛보면 이거 너무 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그 새콤함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 GI는 39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키위를 식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식후 혈당 급등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둘째,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키위 한 개에는 섬유질이 약 2.3g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과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특히 키위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수용성 섬유질은 장에서 당분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고기를 드신 뒤 키위를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또한 이 효소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여러분, 키위의 비타민C 함량은 오렌지의 2배에 달합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죠. 키위를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변비 해결에도 좋습니다. 노년기에 흔히 겪는 불편 중 하나가 변비입니다. 키위의 풍부한 섬유질과 수분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실제로 키위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졌다,
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와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혈당이 150을 넘나들었고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배변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키위 한 개를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뒤 검사 결과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도 12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변비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키위 덕분에 아침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키위는 크기는 작지만 영양은 정말 알차고 강력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변비를 해결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과일. 65세 이후에 더없이 좋은 과일입니다. 혹시 키위의 신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잘 익힌 골드 키위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색 키위보다 달콤하면서도 영양 성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위는 낮은 GI, 풍부한 섬유질, 특별한 소화 효소, 그리고 오렌지보다 2배 많은 비타민 C 덕분에 65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과일입니다. 내일 장을 보실 때 바구니에 꼭 키위 몇 개 담아 보시길 권합니다. 작지만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좋은 과일, 키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세 번째 좋은 과일은 보기만 해도 달콤하고 예쁜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도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난 과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꼭 챙겨야 할 좋은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자몽 그리고 키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초록빛에 매끈하지 않고 과일이라기보다는 채소 같다 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여러분, 아보카도는 흔히 숲속의 버터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고소하며 영양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다른 과일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당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첫째, 아보카도의 혈당 지수 GI는 고작 15입니다. 정말 낮은 수치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최고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드셔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혈당을 걱정해야 하는 65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둘째,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결국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칼륨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잘 맞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 있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과도하게 쌓일 위험이 있지만 아보카도는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안전합니다. 넷째,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 반 개에는 섬유질이 5지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는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보카도가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과 섬유질은 소화 속도를 늦춰서 한번 드시면 오래 든든합니다. 그래서 군것질을 줄이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경계성 당뇨로 관리 중이셨습니다. 혈압은 늘 150 이상, 공복 혈당도 120을 넘나들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점심 식사에 아보카도 반 개를 곁들여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뒤 검사 결과 혈압은 140 이하로 안정되었고 공복 혈당도 100 전후로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체중도 2kg 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좋아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아보카도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꽤 높은 과일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에 약 12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이내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아보카도는 낮은 혈당 지수, 좋은 지방, 풍부한 섬유질, 칼륨과 마그네슘의 균형 덕분에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혈당 걱정도 줄이고 심장도 지키고 변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보카도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간단히 샐러드에 넣어 보시길 권합니다. 토마토와 함께 곁들이면 맛도 부드럽고 먹기도 좋습니다. 또는 잘 으깨서 통곡물 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활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65세 이후에 분명히 약이 되어주는 과일입니다. 오늘은 3번째 좋은 과일, 아보카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4번째 좋은 과일은 여러분께 아주 친숙하고 여름이면 특히 많이 드시는 과일입니다. 달콤하면서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여주는 과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4번째 좋은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 한입 베어 물면 과즙이 가득 퍼지는 과일.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복숭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여름의 상징 같은 과일이죠. 그런데 복숭아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과일입니다. 첫째, 복숭아는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복숭아의 GI는 38 정도입니다. 당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복숭아 한 개에는 약 3지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복숭아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만성 염증과 관련된 질환들, 예를 들어 관절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칼륨 함량이 적당합니다. 복숭아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90mg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심장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운동을 마치고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가끔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바나나 대신 복숭아를 드셔 보시라는 것이었죠. 2달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공복 혈당도 100 전후로 유지되었습니다. 복숭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숭아는 달콤하지만 은근히 건강한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칼륨도 적당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꾸준히 드시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는 과일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복숭아는 과즙이 많고 달콤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당분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개 정도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입안이 가렵거나 피부가 간지러울 수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숭아는 낮은 GI, 풍부한 섬유질,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적당한 칼륨과 펙틴 덕분에 65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과일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4가지 좋은 과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몽. 둘째, 키위. 셋째, 아보카도. 넷째, 복숭아. 이 4가지 과일은 65세 이후에도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냉장고 속 과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포도, 수박, 바나나, 말린 과일이 들어있나요? 그렇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대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복숭아를 채워 보시길 권합니다. 과일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간 건강과 심장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대로 꼭 챙겨야 할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도. 혈당과 지방간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과일이었습니다. 둘째, 수박.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뜨리는 여름철의 달콤한 함정이었습니다. 셋째, 말린 과일. 당분과 첨가물이 폭탄처럼 들어있는 최악의 간식이었습니다. 넷째, 바나나. 칼륨 과다와 혈당 상승, 지방간을 유발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나 찬장 속에 지금 이 과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방송이 끝난 뒤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꼭 챙겨야 할 과일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몽.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중을 줄이고 혈압까지 조절해 주는 과일. 둘째, 키위. 낮은 GI, 풍부한 섬유질, 강력한 비타민 C로 면역력까지 지켜주는 과일. 셋째, 아보카도. 좋은 지방과 풍부한 섬유질로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는 과일. 넷째, 복숭아. 낮은 혈당 지수와 항산화 성분으로 노년기 건강을 지켜주는 달콤한 과일. 여러분, 이제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무조건 과일을 가려서 드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달콤함이 노년기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 선택은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과일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냉장고 속 과일을 바꿔보세요. 3개월만 지켜보시면 몸이 먼저 변화를 말해줄 겁니다. 혈당이 내려가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일 하나, 식습관 하나. 이 작은 선택이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노후 건강 사전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더 젊고 더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노후건강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